품절남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오랜만에 수잔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이제 품절남, 또 한국 사이 네팔에서 온 수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결혼 얘기 너무 궁금한데 후술하기로 하고요.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늘 똑같아요. 뭐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낙하산을 팔고 있고 네. 네. 뭐 거의 1년 돼가기는 하는데 결혼한 지가 그래도 좀 함께 이제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순간들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또 통역하고 뭐 방송도 하고 네. 새로운 작업들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그 출장 많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뭐 사우디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활발해졌고 해줘야돼서. 그리고 또 한국 K-푸드, 뭐 K-팝 이런 거는 무지 유명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방산 쪽에도 한국 기술이 K-낙하산?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K-낙하산, K-방역이라고 해서 그런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뭐 시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고 종종 이렇게 좀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결혼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원래 인트로는 뭐 되게 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찍는데 이렇게 빨리 찍은 줄 알고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1년 전이죠? 네. 그렇죠. 이제 1년 돼갑니다. 1년 돼가는데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네.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혼자도 괜찮네 막 이런 편하지. 생각하고 편안한 거예요. 딱 내 상태. 맞아. 다른 책임감도 없고 굳이? 굳이 뭐 해야 되나? 뭐 나이도 이러는데 가족들도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살까 막 생각도 했었어. 근데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올 줄은 몰랐지.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딱 그분을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딱 이분이랑 결혼해야겠다. 이 에피소드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내 연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통역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통역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분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계장님, 저는 이제 통역인 이렇게 만났는데 네. 만났다가 그냥 이제 종종 뭐 이렇게 산에도 가고 뭐 같이 밥도 먹고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랑 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저를 이제 좀 수잔 너는 이제 그만해 좀 말 좀 하지 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요? 근데 그 친구는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수잔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해주고 너무 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뭐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서 사귀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서로 좀 이제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사귀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결혼도 이참에 하면 되지 않을까? 둘 다 뭔가 확신이 없긴 했었어.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이는 둘 다 먹었고 만날 때마다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 약간 좀 인도 영화처럼 딱 뭔가 눈 마주치고 그럴 때 뒤에서 막 음악 스스스 나오고 춤도 추고 갑자기 어디 막 다른 데 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렘 되게 여러 스텝을 밟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네요. 일하다가 일하다가, 좀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둘이는 좋아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볼까? 뭐 가족들한테 얘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되게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생각도 했었고. 한국에서 뭐 아무리 영주권자여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뭐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 커플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나라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조금 그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좋아해 주셨어요. 뭐야 수잔이 뭐 우리가 봤던 그런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때가 올 때가 있다. 그 딱 시기가 있고 그 시간이 맞을 때가 있다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와닿은 것 같고 딱 그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네팔에서 네. 일찍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수잔이 작년 결혼했으니까 30대 중반? 그렇죠. 쯤에 결혼한 거죠. 다섯이죠. 네. 다섯. 집에서 뭐 결혼하라는 얘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았죠. 네, 심각했죠. 장남이고 외아들이었고 네.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동생 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동생 둘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상태인데 이제 오빠 하나 남았는데 제발 좀 가라. 마지막 오빠를 어떻게 보낼 수 있냐.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약간 마지막 그런 소원이 수잔이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저는 뭐 열심히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할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 중에서도 저만 남은 거예요. 항상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부담스럽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만 결혼한 거 보면은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외아들이었고 장남이니까 뿌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30은 안 넘기거든요 네팔은. 그쵸, 그럴 것 22, 같더라고요. 3에서 맞아. 이제 거의 결혼한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35이었고 솔직히 진짜 노총각인 그쵸. 상태였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했는데 엄청 약간 좋아하셨겠다. 좀 반대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손자를 이제 데리고 가는구나. 이제 국적 다지지도 않아. 제발 좀 결혼해 주세요.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또 갔는데 와이프도 그만큼 이제 또 잘해주고 그런 거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애들 행복하게 살 것 같아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야 내일 모레 결혼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점 잡자 뭐. 네, 말도 안 하죠 좀 잡자. 결혼식 날은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네. 한국에 15년 살면서 느끼는 게 결혼하는 두 분이 진짜 정신없구나. 맞아요. 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네팔보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짧고 하니까. 짧고 그냥 뭐 준비만 잘하면은 잘 끝나고 맞아. 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정해졌잖아요. 맞아요. 정해져 있고 장, 뭐 멘트, 몇 시에 케이크 몇 시에 커팅 그리고 옆에 도우미들 야 했어요. 이제 커팅했으니까 가. 끝났어. 맞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는 둘이서 너무나 모든 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와이프 가족들도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거 이제 우리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초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막 이렇게 문자에서 사진들 보냈는데 와 얘 왔어? 나 왔어. 기억나지? 기억나. 나 왔어. 나도 기억나. 너 모자 쓰고 왔었잖아. 맞아. 그래.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 보니까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머니 오셨죠. 한국 결혼식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엄마는 너무 편하게 끝났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네팔은 솔직히 너무 길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날이 이제 엄마는 되게 그쵸. 주인공처럼 옷들도 다 이제 직접 입을 필요 없고 다 이제 드레싱을 해주시고 또 메이크업도 잘 해주고 그다음 통역인도 한 명 붙여주니까 엄마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막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좋아했죠. 네팔에 가셔서 약간 케이크 결혼식 갔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맞아. 홍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약간 내 동생은 오빠 끝났어요?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 어디 갔어요? 어디 가? 이런 반응이었어요. 약간. 결혼하고 나서 혹시 뭐 바뀐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뭐 늦게까지 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회식도 하고 또 어디 부르면은 막 그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신혼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일부러 약간 안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5월쯤에 결혼했잖아요. 약간 연락하기는 조금 약간 두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이제 부지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 기다리면서 저녁이라도 준비해놓고 차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좀 정해진 것 같은 느낌? 외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자취했잖아요. 집안일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10년 이상 혼자 살게 되면 진짜 집안일은 저는 진짜 너무 잘해요. 사실 저는 청소, 요리, 정리 그냥 왕이야. 맞아요. 저는 만약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제가 요리해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약간 좀 설거지 도와주고 싶으니까 설거지 하려고 해요. 저는 무조건 말려. 말려. 나도 약간 그런 성격. 내가 해야 된다. 맞아. 왜냐면 그분들이 해도 내가 다시 하거든. 맞아. 뭔가 좀 이거 잘 했나? 청소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수잔이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둘이 살게 됐잖아요. 네네네. 이런 불편한 점 있는지. 솔직히 불편하다라기보다는 내 생활 패턴보다 좀 다르게 되고 나 이제 혼자 아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냥 뭐 다 벗고 그냥 뭐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든 그냥 방구 껴도 상관없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도 좀 내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뭔가 같이 산다라는 게 되게 든든하게 느껴요. 예전에는 뭔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나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뭔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와이프한테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파악을 들어주고 해주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그 신혼집 경기도로 갔더라고요. 네, 서울에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 직장도 이제 경기 그쪽에 좀 그쪽이니까 이제, 그쪽이라서 괜찮다 싶었던 거예요. 서울도 오래 살았고 그리고 뭐 집값도 보면 서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에서 이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왠지 친구들도 이제 다 서울에 있고 뭐.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해요. 문화 생활도 여기 좀 서울에 있고. 멀다 보니까 약간 좀 두 번 생각하게 되고 늦게까지 있으면은 또 막 택시 타고 올 때 막 또 비용도 많이 나오고, 나오고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예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이 약간 좀 지금 와서 약간 후회되고 그런 것들도 있죠. 솔직히 저는 이제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를 했어요. 학생 시절 때부터 진짜 2011년도에 제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청약? 청약 통장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쵸. 오. 제가 여기서 졸업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은 청약 되면은 집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집을 제가 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진짜 똑똑하네요. 현명하네요. 2011년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그게 지금 10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그 학생 시절 때 뭐 신혼 보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집안 좀 일이 생겼을 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깨졌구나. 깼어요. 너무 막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하지만 제가 이거 깨고 싶은데 했더니 계속 저를 보고 아까운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네, 깨주세요. 이랬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안타깝죠. 수자는 몇 년 전부터 이민 멘토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이 새롭게 이민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약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뭐 그런 활동인데 이제 우리가 읽기였거든요. 읽기 맞아요. 그때 줄리안이랑 뭐 수잔도 있었고 저랑 뭐 비정사회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멤버 일기 때 우리가 거의 뭐 활약을 많이 했죠.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한국 회사도 다니고 한국 여성분이랑도 결혼을 했고 적응이 어렵거나 또는 뭐 한국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그 외국인들에게 약간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완벽히 적응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쵸.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분들을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조금 약간 편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파비앙 씨는 유튜브 2개나 하고 있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하고 막
뭐 다 편안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우리도 이만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서 나만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좀 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상회담 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아 비정상회담 나왔죠? 막 이러는데 그 멤버들도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우리만의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 수자는 이제 문화 차이라는 주제로 이제 뭐 강연하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이제 한국 회사도 다니고 네네. 누구보다 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네. 빠삭할 텐데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조금 더 서로 좀 네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궁금증이 쉽게 말하자면 풀리지 않으면은 그게 쌓이면서 그게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더 쌓이고 더 풀리지 않으면 혐오가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에 대해서 책을 쓰는 이유들 중에서도 하나, 요즘은 어디 가나 한국 분들한테 저 BTS 알아요, 막 저 김밥 먹어봤어요, 뭐 떡볶이 되게 좋아요 이러면은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저 네팔에서 왔어요 하면 맞다 내가 어디 배웠는데 뭐 그 에베레스트인가 뭔가 네팔에 있지 않아요? 이러면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저는 한국 사람인가요? 정체성. 저는 그런 정체성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쵸. 왜? 두 가지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데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거를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적응하는 법을 우리가 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수잔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 늘 저는 이게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파비앙 씨도 솔직히 축구라든지 축구는 저는 축구는 뭐 좋아해요. 가끔씩 해요. 파비앙 씨가 훨씬 더 저는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은 또 가르치면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자신만 가지고? 자신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답답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론도 하고 좀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간 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를 들어서 파비앙이 뭐를 잘못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 일반화 좀 일반화를 쉽게 시키는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실수는 수잔이 했던 거지 다 네팔 사람들이 무조건 그런 실수는 하지는 않겠다. 대부분에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국 생활에서 사소한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즐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 약간 좀 밤에 산책을 하고 하다가 좋은 카페가 보이면 이제 들어가서 혼자 뭐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바깥으로 사람 구경이나 뭐 풍경 구경 약간 하는 게 사소하지만 약간 좀 나름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있어요. 수잔도 그런 순간이 있는지. 좀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에 좀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연수할 때 읽기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약간 추억. 예전에 했던 것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맑았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박철이 아니라서 비싸요. 이 문장을 친구 만날 때마다 수박철이 아니라서 비싸요. 이런 얘기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약간 행복 느끼더라고요. 그때 귀여웠지. 뭐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어? 야 한글 그 글씨체가 왜 이러냐. 맞아. 사실 수잔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뭔가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좋다 하기보다는 그냥
이 편안한 맞아요, 그 맞아요. 생활에 대한 약간 좀 사소한 행복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예전에 귀화할 생각이 있다고 네네네. 밝혔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영주권도 있었고 그쵸, 이제 영주권이고. 뭐 결혼까지 했고 솔직히 귀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도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귀화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예를 이제 들어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출장을 많이 가는데 갑자기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네팔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사관도 가야 되고 뭐 그 어떤 나라 허가를 가는지 받는. 거기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할 때는 그냥 귀화해버릴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뭐 시험 이런 거는 다 이제 통과해 놓은 상태인데 통과해놨으니까. 뭐 이제 좀 딱 그 때가 되면은 또 신청만 하면 되니까. 신청하고 좀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뭐 생각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아직은 뭐 급하진 않아. 급하지는 않아요. 좀.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결정하는 게 또. 네팔도 이제 제 마음 속에 있고 제 피 속에 아직도 있는데 그쵸. 쉽게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늘 고민의 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수잔이랑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어땠어요? 뭐 늘 이제 파비앙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한 터키라도 오늘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을 항상 주시니까 수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늘 이제 더 감사하죠. 자,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뭐 누구의 채널에 나올 때마다 수잔 나와서 막 더 행복했어요, 막 더 뭐 반가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행복해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늘 이제 뭐 배우고 가르치고 방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늘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뭐 파비앙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항상 저는 이제 끝날 때 나마스테 이런 인사말을 하잖아요. 네. 제 안에 있는 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 네, 나마스테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녀봐. 나마스테. 다녀봐. 다녀봐 맞죠? 다녀봐,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됐다.